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새벽에 아시안컵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을 16강에 올려놨던 벤투 감독이 또 한 번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상대가 타지키스탄이었기 때문에 대이변의 희생양이라는 평가인데요.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레이트는 16강 타지키스탄과의 맞대결에서 연장전까지 1대1로 맞섰지만 승부차기에서 3대5로 패배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계속 승전보를 올렸다면 한국과 4강전에서 낭만적인 맞대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이제 완전 사라져버린 것이죠. 피파 랭킹 64위가 106위에게 패배하는 이변입니다. 한국도 사우디와 16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보면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타지키스탄의 경기 장면 간단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이 벤투 감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면 사우디를 꺾고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형님 누님들 한번 눌러주고 가시죠. 일단 벤투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원톱은 카이오가 출격했습니다. 2선에 가샤니, 자비, 리마였고요. 3선에는 라마단과 나데르였습니다. 포백은 베더, 하세미, 하바디, 슐탄이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에이사가 꼈습니다. 이에 맞서는 돌풍의 중심 타지키스탄은 4-4-2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투톱의 사미에프, 드알리로프가 출격했고요. 2선에는 판잠베, 우마르베프, 슈크로프, 마바쇼프였습니다. 포백은 나자로프, 두후라보프, 하노노프, 사파로프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야티모프가 꼈습니다. 이번 경기 벤투 감독이 유리할 거라는 예상처럼 아랍에미리트가 초반에 밀어붙였습니다. 전반 1분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골문을 위협했고 골키퍼 선방에 막혔죠.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투지는 상당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전반 17분 순간적인 패스 한 방으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는데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9분에는 선제골을 터뜨리는데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 중원 싸움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타지키스탄은 공중볼 경합에서 이기면서 볼을 전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볼은 우측에서 크로스까지 연결하는 빌미를 줬죠. 결국 이 크로스가 하너노프의 헤더골로 연결되면서 일찌감치 타지키스탄이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벤투 감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에 타지키스탄의 정신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죠. 아랍에미레이트는 코너킥부터 시작된 전개를 문전압 혼전 상황까지 만들면서 득점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타지키스탄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6탄 방어를 해내면서 막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전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벤투의 아랍에미레이트가 57%의 주도권을 잡고 무려 10개의 슈팅과 유효슈팅 4개를 퍼부었습니다. 반면에 타지키스탄은 슈팅 5개에 유효슈팅 1개가 득점이 된 것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유독 상대적 강팀들이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가 경기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바로 점유율을 가진 팀들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날카로운 역습에 당하는 장면들입니다. 타지키스탄이 실질적인 경기력으로는 이미 승부차기 가기 전에 승리했는데요. 시종일관 이런 역습으로 벤투 감독을 괴롭혔습니다. 57분 타지키스탄은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아쉽게도 공격수의 개인 기량 부족으로 키퍼의 세이브에 막혔지만 충분히 날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분 후에도 타지키스탄은 선수비 후 카운터 역습에 돌입합니다. 이것도 키퍼의 세이브에 막혔을 뿐이지 결정적인 실점 찬스였습니다. 벤투 감독이 거의 65%가 넘는 점유율을 시종일관 유지하면서 공격을 주도했으나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 것이죠. 70분에도 타지키스탄이 우측 역습에서 시작된 크로스 한 방으로 슈팅을 노렸으나 아쉽게 골문을 빗나갔습니다. 타지키스탄의 개인 기량이 부족했을 뿐이지 다 넣었다면 스코어는 4대0으로 앞서고 있어야 했습니다. 점유율이 35% 정도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벤투 감독이 부른 후반 막판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77분 맞이한 찬스에서 작중면에서 때린 슈팅이 옆그물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90분 박스 앞에서 때린 슈팅은 골대에 맞는 등 막판에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추가 시간 4분 프리킥 찬스에서 하무아디가 헤더로 극장골을 만들었죠. 극적인 동점골로 경기는 연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전후반 체력 소진으로 인해 연장전은 대부분 소강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요. 첫 번째 키커는 타지키스탄의 쪽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슈팅이었는데 성공시켰죠. 타지키스탄 선수는 기쁜 나머지 땅에 고개를 받고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승부차기 득점들이 잘 이어지는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의 2번 키커가 실축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랍에미레이트 선수들이 모두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죠. 하지만 타지키스탄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팀의 4번째 키커까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8강에 진출했죠.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나는 순간이었고 타지키스탄 선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타지키스탄이 벤투의 아랍에미레이트를 잡았습니다. 타지키스탄의 칼리파 감독은 동요하지 않고 심판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의 후방 빌드업 축구는 많은 점유율과 함께 경기를 주도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교훈을 너무나 많이 줬는데요. 경기 후 지표를 보시면 아랍에미리트가 66%의 점유율로 연장전까지 경기를 주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나 막판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체력이 빠지면서 타지키스탄이 슈팅을 16개나 때리고 유효슈팅을 6개나 기록하는 등 투지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죠. 한국은 3차전까지 무려 6실점이나 기록했기에 이 경기를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특히 한국도 경기를 벤투 감독처럼 주도하는 형태로 가져갈 것이 분명합니다.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국이 공세를 펼칠 텐데요.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국가들 모두 선수들의 투지가 남다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강팀들을 상대로 역습을 굉장히 날카롭게 준비해온다는 점일 텐데요. 우리가 맞붙어야 할 사우디는 타지키스탄처럼 역습 기회를 다 놓치진 않을 겁니다. 사우디가 연봉을 430억이나 주면서 데려온 만치니 감독은 베테랑 명장입니다. 인터밀란, 맨체스터 시티 등을 이끈 경험도 있죠. 또한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아 유로 2020 우승도 이뤄낸 인물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팀이 개인 기량에서 한국에 밀린다는 점을 매우 잘 간파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한국을 향해서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한 카운터 어택 전술을 날카롭게 준비하고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지난 말레이시아전에서도 이런 약팀의 투지에 의해 3실점을 했듯이 수비적인 허점이 있다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벤투 감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수비 라인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사우디를 향해 주도권을 가진다는 느낌만 가져가서는 이번 타지키스탄처럼 날카로운 역습에 당할 확률이 높겠죠. 만치니 감독이라면 아마 노련하게 한국의 약점인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서 경기에 임한다면 충분히 우리 스쿼드는 사우디를 압도하기에 8강 진출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이변을 일으킨 타지키스탄의 돌풍과 벤투 감독의 실패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우디를 상대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